62번 먼저 보시면요.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서는 2번이 아니죠. 그람 음성균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요. 에스케리치아 속 외에도 비브리오 속, 엔테로박테르 속, 그 다음에 아세토박테르 속,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속까지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람 양성균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스트랩토코코스 속,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속, 그리고 류코노스톡 속, 바실러스 속, 클로스트리dium 속,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코스 속까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4번에 보시면요. 조류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라고 공부를 하는 게요. 남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를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원핵생물 또는 진핵생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남조류를 제외한 조류가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조류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조류는 원핵세포, 그 외의 조류는 진핵세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이렇게 2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65번 문제를 보시죠. 주정산 공업에서 글루코스 1톤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이론적 수량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는 글루코스 한 분자를 발효를 해서 에탄올을 두 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분자량 짧게 몰레큘러 웨이트 MW로 표현을 하면요.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입니다. 그런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두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두 분자를 곱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양을 생각을 하면요.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1톤, 다르게 얘기하면 1000kg을 넣었고 이제 에탄올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루코스가 180 분자량으로 넣었을 때 2 곱하기 46만큼 나오는데 내가 실제로 넣는 것은 1000kg를 넣었고 얼마가 나올까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511 정도의 수량이 이론적 수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퍼센트로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퍼센트로 묻게 되면 51.1%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문제 67번으로 가서요.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박테리오파지 또 짧게 우리는 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은요. 세균에 의한 산업에서 문제가 됩니다. 초산 세균에 의한 것이고요. 젖산도 세균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토부타놀산 발효 같은 경우도 세균에 의한 것인데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에 의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4번 맥주 발효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1번의 초산 발효 같은 경우는 아세토박테르 속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락토바실러스 속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요. 아세토부타놀산 발효에는요. 클로스트리디움 속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7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미생물의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균, 보통 효모, 보통 곰팡이의 수치를 알고 계시거나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보통 세균 같은 경우는 0.91, 보통 효모 같은 경우는 0.88, 그리고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는 0.802 미생물이 생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73번에 가서 보시면요. 접합균류에 속하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류를 구분을 하면 격벽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을 하게 되죠. 우리는 격벽이 없는 것에 조상균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격벽이 있는 것을 순정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를 다시 분류를 하면 조상균류에 접합균류, 난균류, 호상균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정균류에 잔항균류,
담장균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접합균류에 속하는 곰팡이를 물었고 접합균류에 속하는 것이 무코르속이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보기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요. 순정균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아스퍼길러스나 뉴로스포라 같은 경우는 잔황균류, 그 다음에 아가리쿠스 속 같은 경우는 아가리쿠스 버섯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담자균류에 속하게 되죠. 다음으로 76번으로 가서요. 아스퍼길러스 속과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의 가장 큰 형태적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아스퍼길러스 속이나 페니실리움 속은 전부 다 잔황균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스퍼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요. 정낭을 가지고 있고 병족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매우 단순하게 그렸습니다만 아스퍼길러스 속과 페니실리움 속의 그림입니다. 보시면요. 아스퍼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 여기 제가 비금으로 그려놓은 병족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에는 병족세포도 없고 정낭도 없죠. 이 분생자병 위에 그냥 기저경자와 경자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냥 분생포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양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모양 아니면 모양으로 따지면 빗자루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면 형태적 차이점은 정낭과 병족세포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78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맞는 것은 1번, 2번, 4번은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세균과 비슷한 구조 아니고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일반적으로 RNA나 DNA 유전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몸통을 가지고 있고 꼬리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세균과 완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회로 넘어가서요. 6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 왜냐하면 4번에 있는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김치 숙성에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미생물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바실러스 서버틸러스라고 하는 이 특징적인 거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같은 경우는 고초균이고요. 그리고 청국장 제조에 이용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김치 숙성에 관여하는 균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 64번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호흡 또는 발효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균이라고 묻는데요. 광합성균, 화학합성균, 독립영양균, 종속영양균이 이용하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선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화학합성균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의 결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독립영양균 같은 경우는 탄소원으로 CO2와 같은 무기탄소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속영양균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 6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생육곡선에서 정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곡선을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나타내면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살멸기로 나타내게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정지기에 관해서 물었고요. 정지기는 여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면서 생리적 활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경우는요. 대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수기는 여기죠. 다음 문제 71번으로 가볼까요? 미생물의 올바른 명명법을 묻고 있습니다. 명명법을 이야기를 하면 속명과 종명을 나타내는 것은 알고 있죠. 속명과 종명을 나타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순서까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속명 같은 경우는요. 첫 글자만 대문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죠. 아스퍼길러스. 그 다음에 종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소문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다음 문제 72번으로 가볼까요? 효모인데
무포자 효모를 묻고 있습니다. 무포자 효모는요, 여러분들이 종류만 눈에 익혀두시면 이런 문제 풀 적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있는 것처럼 로토토룰라가 있고요. 그 외에는 크립토코코스 속, 캔디다 속, 토를롭시스 속 같은 것들이 무포자 효모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78번으로 가볼까요? 홍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홍조류 대부분은 단세포 아니고요. 다세포 조류입니다. 우리가 조류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진핵세포나 원핵세포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는 전부 다 진핵세포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조류는 원핵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류를 제외한 조류는 진핵세포에 속한다. 다음 문제 79번으로 가서요. 곰팡이 중에 가근이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근이 있는 곰팡이는 리조푸스 속이죠. 그래서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가근이 있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코르 속 같은 경우는 가근이 없이 그냥 곰팡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아스퍼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는 없고 빗자루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80번에 보시면 천자배양에 가장 적합한 균을 묻고 있는데요. 천자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배지에 백금이를 이용을 해서 수직으로 고체배지 자체에 깊이 찔러서 배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현기성균 배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배양 현기성균이라고 짝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회로 넘어가서요. 63번 한번 보시죠. 산막효모 특징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산막효모라고 하는 것은 발효액 표면에 피막을 형성을 해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산화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64번에 보시면요. 식품공장의 파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책으로 공장 주변 청결하고 당연히 맞죠. 검사하고 살균 처리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생산 효율이 좋은 균주를 한 종만 쓰는 것이 아니라 2종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다음으로 70번으로 가서요.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닌 것은 엔테로톡신이죠.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는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곰팡이도 한번 보면요. 파툴린 같은 경우는 페니실리움 속이 만들어내고요. 네,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는 아스퍼길러스 속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전체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곰팡이 독소 아닌 것은 3번 짝짓기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2번에 보시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을 묻고 있고요. 여기 보기 중에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곳은 리보솜이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진핵세포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크로모솜 같은 경우는 염색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골지체 같은 경우는 물질 이동 분비 아니면 당단백 당지질 합성 분비 이런 것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진핵세포에서 호흡 담당하는 곳이 있다면 원핵세포에서도 호흡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소조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용어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73번에 보시면요. 청국장 제조에 사용하는 고초균, 여러분들이 고초균은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2번에 있는 캔디다속 같은 경우는 간장 제조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아스퍼길러스 오리제 같은 경우는 간장이나 청주나 된장이나 이런 데 이용이 되는 누룩과 코지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노박테르 같은 경우는 식초 양조에서의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76번에 보시면요.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균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통 세균, 보통 효모, 보통 곰팡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균 같은 경우는 0.91, 효모 같은 경우는 0.88,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0.80으로 기억을 하시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78번 문제로 가서요. 그람 염색에 사용하는 시약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약도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제일 먼저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루걸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루걸 용액에 보면 그람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로 탈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프라닌으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그람 염색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시약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0번으로 가서요. 경막을 갖지 않는 세균을 묻고 있습니다. 경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조상균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조상균류 중에서도 접합균류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여기서 접합균류인 것은 무코로석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접합균류이고요. 무코로 히에말리스 같은 경우는 팩티네이즈 분비력이 강한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순정균류 중에서도 잔항균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스퍼길러스 닐거 같은 경우는요. 전분당 화력도 강하고 팩티네이즈 분비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유기산 발효공업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페니실리움 노타툼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 생산균주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아스퍼길러스 소야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 특징까지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